운동 자체는 중요합니다. 운동이 쓸데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운동을 한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얘기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이런 사실에 자신감을 갖고 콜레스테롤 수치에 일일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은 그만두고 먹고 싶은 것은 먹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합니다. 콜레스테롤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은 이제 그만 먹자고 제안합니다. 물론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집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 사람이 약을 먹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살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에도 약해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약해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먹을 필요는 없다고 저자는 생각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이유는 몸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높은 수치의 콜레스테롤이 아니면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몸이 그 수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결과가 높은 수치의 콜레스테롤인 셈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은 낮게 설정하는 것이 몸에 가장 좋으니까 그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이 다른 기능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인공 약물로 회방을 놓아야 하겠냐고 저자는 묻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한 가지 물질에만 자극을 가할 경우 다른 쪽의 균형이 깨집니다. 인간을 포함해 모든 생물은 수천 수만 가지 물질의 미세한 균형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 때문에 높아진 콜레스테롤 수치에만 변화를 준다면 좋을 리가 없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물론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라도 그것을 약으로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제대로 이해해달라고 저자는 당부합니다. 덧붙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은 대부분 값이 비쌉니다. 어떤 약을 어떻게 복용하느냐에 따라 의료비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기껏 돈을 들였는데 부작용이라도 생기면 그런 낭패가 또 어디 있겠냐고 저자는 반문합니다. 차라리 그럴 돈이 있으면 여행이라도 가라고 조언합니다. 콜레스테롤에 신경 쓰지 않으면 검사받을 필요도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병원에 가는 교통비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지 않아도 콜레스테롤을 걱정하는 의사를 만나면 사태는 심각해집니다. 콜레스테롤을 걱정하는 의사는 약을 처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자세한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검사를 했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질까요? 수명이 늘어날까요? 더 건강해지고 수명이 늘어난다면 이런 검사에 돈을 써도 보람이 있겠지만 자세한 검사를 하든 안 하든 건강이나 수명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건강이나 수명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낭비가 아닌가 하고 묻습니다. 낭비는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건강보험의 재정을 갉아먹습니다. 직장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건강보험이 이런 것들 때문에 재정위기에 치닫고 있습니다. 혈압약도 마찬가지고 요산약도 그렇고 건강검진도 똑같습니다. 필요도 없는 의료행위가 의료보험의 재정을 갉아먹는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그 결과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비싼 의료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합니다. 고지혈증, 무서운 콜레스테롤 공포증에 대해서도 저자는 의견을 냅니다. 고지혈증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은 증이라는 말을 붙여도 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높은 수치가 마음에 걸린다면 고지혈 상태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고지혈증이라는 이름은 참 잘도 지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합니다. 증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사람들은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결코 증을 붙일 만한 병은 아니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든 낮든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는 얼굴 모양이 둥글든 네모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고지혈증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무서워하는 공포증이 아닐까 하고 저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공포는 분명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콜레스테롤 공포증은 단기간의 공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1년 내내 평생 이어지는 공포입니다. 공포를 안고 살면서 장수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자는 단언합니다.
목숨이 몇 개라도 모자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에는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쳐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적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조금 많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걱정한다고 그것이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가려 먹거나 운동을 해서 늘어난다면 좋겠지만 그런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은 없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몸부림은 하지 않는 것이 이롭다고 조언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했으니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예 신경을 끄기 바란다고 저자는 당부합니다.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뚱뚱한 편이라면 콜레스테롤보다는 몸무게에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만약 당신이 운동 부족이라면 운동에 좀 더 신경 쓰기 바란다고 말합니다. 육식을 주로 한다면 채소 섭취에도 관심을 가져보자고 권유합니다. 수면 부족이라면 잠을 좀 더 많이 자자고 제안합니다. 무슨 일이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질이라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자고 권장합니다. 그렇게 할 때 콜레스테롤은 확실히 개선될 것이라고 저자는 확신합니다. 어떤 검사를 하든 자신만의 기준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이번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13,000이라도 5년 또는 10년 전부터 13,000이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에 걸렸을 때 자신의 기준치를 알려주면 의사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백혈구가 13,000인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도 13,000이라면 의사는 안심할 것입니다. 반면 평소 2,500이 뜨던 사람이 13,000으로 나오면 의사는 비로소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적혈구도 사람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검사입니다. 자신만의 기준치를 정확히 알아두자고 저자는 조언합니다. 기준치란 어디까지나 대다수 사람들의 기준 수치일 뿐 자신의 기준 수치는 아닙니다. 컴퓨터는 대다수의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지 당신만을 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롭다고 참는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데 건강을 위해 무리하여 운동한다. 좋아하는 담배나 술을 건강에 해롭다고 삼간다.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 나이에 라며 참는다.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오래 살려는 마음에 계속 약을 먹는다.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8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전부 자제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은 받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암은 절제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은 먹어도 되고 술도 마셔도 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냐며 타박할 법한 이 주장들은 놀랍게도 30여 년 동안 노인 정신의학 분야에 종사하며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노인 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의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생전에는 알지 못한 채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요컨대 마지막까지 자각하지 못하는 질병도 있다는 뜻입니다. 암도 그중 하나입니다.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암이 발견됩니다.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에 대한 공포를 지니고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의미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건강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3가지를 저자는 제시합니다. 첫째,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인간은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나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그리고 죽는다는 것을 마음에서 떨궈내지 않으면 그래서 건강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자꾸만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싶어지는 건강검진병에 걸립니다. 무슨 방법을 쓰든 나이는 먹게 되어 있고 무슨 수단을 구하든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노화라고 합니다. 피부는 윤기를 잃고 머리카락은 백발이 되어 빠집니다. 눈도 이도 귀도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뇌도 줄어듭니다. 몸속 구석구석 퍼져 있는 혈관은 뻣뻣해집니다. 모든 기능이 쇠약해집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숨도 헐떡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노화합니다.
이것에 증을 붙이는 것은 병이 아닙니다.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노화에 의한 신체의 변화, 그래도 힘껏 생명을 오래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노화 현상인 셈입니다. 결코 증이 붙는 병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중년을 넘어선 사람들의 혈압을 고혈압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그것은 고혈압 상태일 뿐입니다. 노화하여 뻣뻣해진 혈관 속을 피가 구석구석까지 돌게 하는데 필요한 힘이 곧 높은 혈압인 것이지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은 필요 없고 먹어서도 안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고요산혈증, 고지혈증, 골다공증 등은 노인에게 병이 아닙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입니다. 여기에 잘 듣는 약이 있을 턱이 없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암 또한 가지게 마련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암이 많은 나라인데 세계에서 암이 가장 많은 것은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수명이 긴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장수하기 때문에 암이나 노화 현상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셈입니다. 세월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월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함께 가야 합니다. 둘째, 모르는 게 약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속담처럼 책의 내용을 적절히 표현하는 말도 없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쓸데없는 것은 모르는 편이 행복합니다. 쓸데없는 것이란 몸에 관한 사실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혈압.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신의 혈압을 알아서 뭘 어쩌겠느냐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측정하니 높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놀라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자는 조언합니다.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입니다. 높든 낮든 생명에 아무 지장도 없는 것을 측정하니 걱정된다고 합니다. 측정하지 않는 것이 마음의 안정에는 제일이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살아가려는 힘이 크게 솟는다는 사실은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암을 발견하니까 죽을 때까지 고통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암은 아무리 일찍 발견해도 결국 죽는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모르는 게 약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살다가 죽기 23개월 전에 알게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저자는 반문합니다. 셋째,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법입니다. 결과가 나쁜 게 아니라 원인이 나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가시에 손가락을 찔려 아프다고 하자. 아프다는 결과는 가시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되는 가시를 그대로 둔 채 진통제만 먹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픈 것은 가시에 찔렸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아픔의 원인인 가시를 뽑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혈압에 관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놓는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올라간 혈압을 약으로 내리고 올라간 원인 즉 가시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아프다면 가시를 뽑자.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올린 원인부터 치료하자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사실을 대학의 교수들도 의사들도 모른다는 것이 이상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혈압은 낮추는 것이 좋다고 신앙처럼 굳게 믿고 있다고 저자는 비판합니다.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해 받은 건강검진 때문에 불안만 쌓인다면 무엇을 위한 건강검진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건강검진은 현재 자신의 건강 정도를 알아 미래를 향해 적극적으로 몸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 활용했으면 합니다. 건강이란 육체와 정신이 모두 건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즉 마음의 건강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건강이란 육체와 정신이 일치되어 건전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건강검진은 육체의 상태만을 진단하는데 그 건강검진 때문에 불안과 공포로 마음이 든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나온 항목의 수치가 높든 낮든 생명에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좀 더 자신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걱정된다면 몸에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면 됩니다. 불안이나 공포, 걱정 같은 부정적인 사고는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이 영상에서는 건강검진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보다는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를 배웠으면 합니다. 지금은 옛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의료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에 현혹되지 말고 현명하게 이용하자고 저자는 조언합니다. 일일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반응하면 목숨이 몇 개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므로
80세 이후부터는 자기 즐거움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그간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여기며 실천해왔던 많은 일들이 실은 장수와 무관하거나 혹은 해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행복은 다름 아닌 즐기는 능력입니다. 즐길 수 있어야 100세 인생입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 앞으로 20년 하루하루 새로운 도전을 즐기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의 지혜를 꼭 마음에 새겨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종 모양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미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